저는 우리 세종시가 지금 안고 있는 정치 구도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의회와의 협치,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그동안 이순열 의장께도 언제든지 만나서 얘기합시다. 1대1로도 좋고 의장과 시장과의 1대1로도 좋고 또는 상임위원장 전체와 저하고도 좋고 그리고 의원 전체를 해주시면 또 의원 전체하고도 좋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그러면 난 얼마든지 만나겠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18일인가요?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여수에서 워크숍을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수까지 갔습니다. 가서 우리 의원 여러분과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참 분위기 좋게 의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했습니다. 작년 12월 1일인가요? 제가 의장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장하고 의장하고 주기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차라리 서로 바쁘니 조찬 모임을 하자. 그래 조찬 모임을 그것도 기회로 하지 말고 매달이든 주기적으로 계속 만나서 이러저런 모든 얘기 다 나누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12월 1일 조차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시장께는 지시를 했습니다. 행정부시장한테는 의장님께는 연락을 해드려서 여러 가지 시의 현안이 있으면 부시장이 직접 주기적으로 만나 보고를 해드리시오 라고 지시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4일인가요? 우리 이순열 의장께서 미국 출장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회의를 개최할 텐데 출장을 갔다 왔다고 해서 제가 의장실을 방문했습니다. 출장 잘 다녀오셨냐 얘기도 나누고 그때 문화재단 대표 공모에 관한 사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청문회 얘기를 했습니다. 청문회 방법도 있고 공개적으로 공모하는 방법도 있는데 결국 목적은 좋은 분을 모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공모에 의해서 제가 철저하게 공개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테니 저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 특별한 말씀이 계신 거라고는 좀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란히 본회의에 입장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는 이순열 의장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친근감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성품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에요. 호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는 왜 이순열 의장께서 이렇게 논평을 통해서 그리고 평소에 이순열 의장의 모습에서 보이는 그런 언사나 내용이 이렇게 의사표시 되는지 그런 걸 모르겠습니다. 조찬에도 갑자기 안 하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부시장한테 주기적으로 만나서 의장께 보고를 드려라 하는 것도 안 받겠다라고 연락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1년에 1년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그 이유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 청문회 얘기를 하시던데 청문회는 이렇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조례에 임원 추천 회의를 구성해서 추천하는 것은 강행 규정입니다. 그건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의회가 3명, 시장 추천 2명, 그리고 재단단체에서 2명, 7명의 임원 추천 회의를 구성해서 또한 그 문화재단 대표 임명에 대한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임용에 대해서 공개 채용하는 것은 임원 추천 회의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그건 제가 반드시 따라야 할 강행 규정이고 그러나 청문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건 시장이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 재량 행위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도 되어 있고요. 행정행위는
크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있어서 기속행위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량행위라는 것은 기관장이 시 전체의 사정이나 시민 전체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종합적 판단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공정하게 투명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절차적으로도 맞고 또 공모에 응한 분들에 대한 예의로도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청문회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정당한 권한이고 제가 할 수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주어진 정당한 권한 내에서 제가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왜 독주가 됩니까? 정당한 권한 내에서 일을 한 것이 독주가 되고 독선이 되고 그것이 책임을 물어야 되고 더더구나 그것 때문에 협치를 안 해야 된다고 이렇게 겁박을 받아서 이게 온당한 것인가 저는 의아합니다. 그것은 저의 정당한 권한인 것입니다. 저의 정당한 권한이 무시당하고 그 권한이 갑자기 다른 권한에 의해서 짓밟혀진다면 정당한 권한을 짓밟는 그 권한 행사가 그게 권한의 남용이 권력의 남용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이순열 의장에 대한 개인적인 인간적인 신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최근에 갑자기 조찬도 안 한다고 연락이 오고 그리고 논평을 통해서 또 전체 의회 총의가 아니고 개인 명의로 논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논평의 내용조차도 저로서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한 표현이 넘었습니다. 난 왜 1년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총선과 관련된 일인지 어떤 일인지 저는 그 여주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청문회는 제가 여러 가지 종합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능하고 훌륭한 분을 모실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청문회는 제가 안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정당한 권한을 벗어나는 거라면 제가 위법한 행위로 질책을 받거나 책임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거는 엄연히 법상에 제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비난받아야 될 같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모 절차에 관한 사항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문화재단 이사회에 이사장으로서 승인을 했습니다만 박영국 신임 문화재단 그 대표가 무슨 그 블랙리스트를 주관했다 뭐 이런 것들은 본인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거는 자기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심히 유감이라고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이순열 의장께서도 그건 잘못됐다. 진심으로 공개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진심으로 공개 사과를 했다면 이제는 박영국 신임 대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진심이 섞여 있는 그런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박영국 신임 대표가 진심으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와 그리고 의회와 우리 시민들이 도와주고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마치 새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또 마치 우리 시민들께서 표현하시는 것처럼 시정의 발목을 잡는 모습으로 예산 심의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든가 그리고 예산 심의에 있어도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공약 사업이라든가 중점 시책을 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게 한다면 그것이 또 뭐 이거와 연관돼서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 또한 납득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그는 이해해 주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답니다. 그 이상의 제가 드릴 말씀도 없고 그것이 다입니다. 언제든지 저는 지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무엇에 관해서도 만나서 얘기합시다. 의장님 한 분이라도 좋고 상임위원장 다른 애도 좋고 전 의원이라도 좋고 아니면 개인이라도 좋습니다. 무슨 거기에 제가 거리낌이 있고 무엇이 두려워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주장해 왔고 또 전달을 했고 우리 참모들은 다 압니다. 협치하지만 더 이상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사실을 사실은 의장이나 우리 간부들하고만 한 얘기라서 밖으로 이렇게 자꾸 야발거리고 얘기하는 게 정치 더 이상 옳은 거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제까지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오늘은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장하고 개인적으로도 만나도 좋고 조찬도 주기적으로 해도 좋고 상임위원장들하고 해도 좋고 전 의원이라고 해도 좋고 누구든지 의원이 저를 만나자고 하면 만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협치라는 게 뭐겠습니까? 의사소통 아닐까요? 저의 그런 노력을 많이 진정성을 갖고 받아주고 이해해 주시고 시민들이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개인적으로는 이게 블랙리스트 때문에 감사를 받으신 이력이 있으신 분이 이분이 이제 그 관광재단 대표이사로서 좀 합당한 인물이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죠.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 주도했건 한 사실이 없다고 박영국 대표가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있다고 논평을 했던 우리 이순일 의장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럼 거기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다른 사항에서 행정적 책임을 대해서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경징계를 받았다 해서 이것을 그 문화재단 대표이사로도 서민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과실이냐, 중대한 흠이냐라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형평상 받은 이유가 박영국 대표가 그 콘텐츠 그 관련 업무를 하면서 상부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적폐청산 이유로 견책을 받았다고 한다는 것인데 자기가 주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제하자의 입장에서 상부에서 지시하는 데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견책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대표이사로서 취임하지 못할 정도로 그게 그렇게 큰 과실이고 흠결이냐 생각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진두지휘 한 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주장한 사람조차도 잘못했다라고 진심으로 공개 사과를 했으면 이것은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견책을 받았다. 그러고도 시키느냐? 우리가 그 중앙정부에서 청문회를 할 적에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잘못이 있지만 용서 못할 몇 가지 6개, 7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들은 청문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징계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대표이사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더더구나 이 사항은 사명까지 받은 사항인데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과도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해명될 것은 해명됐고 자 청문회도 안 한 것이 문제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검증기술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제는 해명될 거 해명되시고 투명할 것으로 소명이 되었다면 더더구나 그 재단에서 이번 임원 청문회를 주관했고 운영했고 그리고 책임을 지었던 전임 대표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했다라고 자기가 입증을 해주는 마당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문제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일을 하도록 협치도 하고 이제는 서로 도와주고 시정이 잘 발전되도록 견제와 균형 받겠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시정에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게 이게 올바른 것인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말씀드립니다. 누구라도 언제든지 무엇이라도 소통합니다. 협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오해가 있으면 풀어드리면 되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논평 이렇게 갈리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의장님 만나가지고 제가 얘기 그대로 하겠습니다.
만나기만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차 밝혀왔듯이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고, 그러고 연락이 온 것은 안 만나겠다는 연락이 제가 안 만나자 또는 만나지 않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한 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언제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박영국 대표의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면 제가 박영국 대표로 하여금 직접 해명하고 설명하고 소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가리면서 갈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생기는 문화재단이나 공모사업이라는 것도 왜 이제까지 4년 동안 민주당 시의장이 했던 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없다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한 대표가 하는 것이 벌써부터 의혹부터 달려들고 제대로 하겠냐고 의심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또 그러지 못하도록 제가 감독을 하겠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이번에 인사는 우리 전임문화재단 대표였던 김정일 대표가 우리 실무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응모를 했는지조차도 사후 보고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검증 기술서라는 것이 도대체 왜 작성돼야 되고 또 누구한테 제공되고 하는지조차를 저는 알 수 없고, 다만 보고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자기검증 기술서도 이제까지는 받지 않았던 것을 좀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 서류를 요구를 했고, 그 서류를 요구한 이유는 나중에 그 대표가 선임이 되면 경찰의 범죄 경력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제공할 수 있도록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원 추천 위원들한테 그거를 제출하기 위해서 받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원 추천 위원들한테 이것을 제출하라고 하는 어떤 근거도 그리고 규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검증 기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그 사실과 그리고 그것을 임원 추천한테 제공했다 안 했다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 이 또한 자기검증 기술서를 임원 추천 위원들한테 제공했냐 말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은 강행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만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자기검증 기술서를 임원 추천 회의에도 제공했다라는 보도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됐지요. 그래서 즉시 문화체육국장이 우리 기자실에 와서 그것은 보도자료에 나간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임원 추천 위원들한테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도 않은 자기검증 기술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무슨 공정 절차 하자가 있구나, 임용을 철회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은 그것은 그런 유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그 16분이 공모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제가 16분이 누군지는 기억되지도 않고, 나중에 1위, 2위만 저한테 올라왔길래 1위에 대해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 관한 것은 진심을 갖고 얘기합니다.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라라는 지시만 내렸습니다.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도 못 보고 시장님도 못 보셨으면은 그 중요한 사실을 누가 확인했고 평가 과정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된 거 아닌가요? 그것은 그 전임 대표와 그리고 그걸 지원했던 우리 문화국의 실무자들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까지도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전적으로 그 문화재단과 그 우리 심리자 지원한 사람한테 맡겼는데요. 제가 그걸 봤다 안 봤다가 가지고 이게 사실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왜? 선임한 것은 임원추천위원회입니다. 근데 제가 그럼 거기에 봤다 안 봤다고 해서 그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자꾸 이번에 시장이 이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서 무엇을 받느냐 안 받느냐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보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후보자 자기검증 기술서는 범죄, 경력, 조회 등을 위해서 결격 사유를 교차 확인을 위해서 기초 자료를 이제 받는 것이고요. 좀 쉽게 이해를 드리자면은 중앙정부에서도 자기검증 기술서를 받지만 그 검증 기관에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이 실제로 열리면 그 자료를 토대로는
인사청문 자료로 제공이 되는 것이고요. 요 본 사항은 임원 추천위원회는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중심의 일을 하신 거고 향후에 2배수로 압축이 됐을 때 시장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분을 토대로 저희가 수사기관에 그 자료를 토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의 기자회견도 그렇고 참여연대에서 하고자 하는 말도 그렇고 딱 2줄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까지 한 인사의 임명을 왜 강행했는가. 딱 이 2줄이거든요. 질문하는 것이요. 그런데 문학의 블랙리스트 이 어마무시한 단어가 시장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은 그게 별 걸릴 얘기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느껴져요. 이거는 문학의 예술인들에게는 있어서도 안 되지만 있었던 정말 잊지 못할 어마무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표명을 했고 네네 아니 잠깐만요. 이장께서 공개 사과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될까요? 아니요. 그래서 지금 참여연대에서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인들도 이제 정말 궁금하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말끔하게 그 뭐 자기 기술서 쓰신 것도 있고 하다니까 다 보여주시고 본인이 공개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문제가요. 이제 문화재단의 공모사업 발표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꼬리표라는 게 이렇게 해서 무서운 거예요. 공모사업에서 되지 않았던 분들, 안 됐던 분들이 됐고 이번에 새롭게 되신 분들 있겠죠. 그동안 해오던 분들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 꼬리표 때문에 혹시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로 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술인들 사이에서는요. 그러니 공모사업을 앞두고 공모사업 발표를 앞두고 말끔하게 좀 이 내용을 본인이 나와서라도 깔끔하게 밝혀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우리 박영국 대표가 본인이 나와서 우리 기자들한테 우리 기자분들한테 뭐 해명을 하든 설명을 하든 저는 그거 숨길 것도 없고 그리고 감출 거고 그리고 넘겨질 게 아니다. 의회에서도 간단하게 가져가면 가서 응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철회하다는 사유가 청문회를 거쳐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를 한다면 그거는 온당치 않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유가 자기검증 기술서를 임원 추천 위원들한테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해야 된다면 그것은 자기검증 기술서는 임원 추천 위원한테 나눠주는 서류가 아니다 라고 지금 분명히 문체부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말하자면 절차상에 공정하고 적법한 것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은 사람을 왜 철회를 해야 옳습니까? 나는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